요번에 그 21대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예. 12번으로 되셨잖아요. 예, 예. 또 우리 지역 출신으로 제가 알고 예. 있는데 예. 또 당선자님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 당선자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을 태백에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태백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아닙니다. 태어난 거는 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지만 네,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이제 태백에서 그 보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그 경북에 계시다가 태백으로 오셔서 강부 생활을 하셨죠. 그 당시만 해도 태백이 그 우리 탄광이 발전돼 있었죠. 그래서 강부 생활을 하고 또 관련 사업을 나중에는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따라 전학을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태백에서 보냈습니다. 그럼 태백에서의 그 유년 시절 그때 뭐 혹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요? 예, 태백은 저에게는 참 가슴 찡한 도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버님이 강부 생활을 하셨고 어머님은 그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렇게 자랐죠. 그리고 또 제가 또 꿈을 그 군인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거기서 키우기도 했고요. 그 에피소드로 얘기하면 그 당시는 참 그 지역이 열악했습니다. 탄가루가 날아서 시내가 온통 거리가 새카맸고 하천도 새카맸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그림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뇌를 새카맣게 그렸어요. 보통 파란색으로 하는데. 그렇죠. 파란색이라 뭐 그렇게 하는데 새카만 색으로 할 정도로 그런 여건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 한 10만에서 15만 가까운 강부들이 목숨을 걸고 지하 깊이 들어가서 탄을 캐내서 우리 그 당시 산업 발전에 공을 세웠죠. 그 덕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산업이 발전됐습니다. 그런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늘 그 태백에 대해서는 아주 짠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짠하다는 느낌이 참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유년 시절에는 보면은 뛰어나가 놀잖아요.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그 촘촘히 모여 살다 보니까 열악하고 태백도 분명히 여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무더운 여름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시커먼 천에서 그냥 물장구 치고 놉니까? 아니면 그냥 바라만 보나요, 물을? 못 먹는 물이야. 그 당시는 갈 수 있는 그 일반 내천은 못 들어갔고요. 시커머니까 절골이라는 한 그 계곡물, 거기는 이제 탄광이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유일한 이제 깨끗한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나 소풍을 그리 많이 갔죠. 태백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데 여름은 사실은 태백이 살기가 좋습니다. 여름의 도시입니다. 저 기억에 모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태백이 해발 600, 700 이상 고지 그 지역이니까 여름에는 아주 좋죠. 그래서 앞으로 여름 도시로서 각광을 받을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 고등학교는 또 강릉에서 보내셨어요? 강릉으로 오신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까요? 그 뭐 강릉은 그 당시 유학을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아버님은 그대로 사시고 강릉으로 제가 유학을 왔었죠. 그래서 강릉에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강릉 하면은 저도 강릉은 아주 제가 꿈을 구체적으로 키웠고 했던 지역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남대천을 맨날 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육사를 가려면 체력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돼서 수업하다 휴식 시간에 맨날 철봉하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 아프면 주말에는 그땐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많이 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여기 경포 호수하고 경포 앞바다 와서 이렇게 바다를 보고 하면 또 마음이 편해지고 해서 그 습관 때문에 요새 저도 뭐 머리 아플 때는 자주 강릉 내려와서 경포 앞바다 가서 좀 쉬었다 가고 그럽니다. 잠깐 내려오시기에는 거리가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요새는 교통이 좋아져서 전에는 좀 어려웠는데 요새 KTX가 되니까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더 강릉에 내려오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육군사관학교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 당선자께서 보니까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까지 지내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평생을 예, 군인으로 지내신 그렇죠. 건데 예. 그 군인으로서의 삶은 좀 어떠셨는지요? 군인으로 저는 육군사관학교 4년과 또 장교로서의 생활 35년 했죠. 그래서 도합 군복을 입고 이렇게 생활한 기간이 39년입니다. 39년 동안 사실 오로지 국가 안위를 생각하면서 국가 국민에 헌신했습니다. 늘 저는 군복을 입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헌법 5조 2항이 저에게는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5조 2항. 예, 5조 2항에 보면은 국군은 신성한 임무를 사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유일하게 국군의 임무, 국군이 하는 일만 신성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왜 신성하다는 단어를 썼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국가 국민에게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헌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에서 저의 군복은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으니 매일 누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군복을 아침에 입을 때마다 늘 이렇게 그 사명감도 갖고 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하루하루가 좀 몸은 힘들고 또 힘든 때가 많았지만은 늘 그 자랑스럽고 사명감으로 살았죠. 네. 예. 그러니까 평생을 그 군복 입는 걸 자랑으로 여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는 걸 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 같아요. 지금 정치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평생 군인이 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튼튼한 국방력, 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 그래서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오로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국방력을 강화하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는 군인과 국방부만으로 안 됩니다.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정치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정치권에서 법과 제도와 예산 또 여건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들어왔죠.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도 튼튼한 안보, 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하고 싶습니다. 결국 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39년간 군복을 입고 계셨지만 지금은 또 보이지 않는 군복을 입고 계신다. 뭐 이렇게. 지금도 예비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군복을 입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군복을 입고 하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군인으로서는 베테랑이시지만 정치 쪽으로 봤을 때는 신인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오늘 같이 나오고 계신 두 분께서 좀 조언이나 뭔가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뭐 안 좋은 얘기 하실 건가요? 그렇게 좀. 그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김병주 당선자를 보기 전에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이 손자병법 강의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의외로 생각했던 게 군인인데 그 지략도 있고 또 이 풍모도 이렇게 덕이 있게 생겨서 용맹과 이 덕과 이 지식을 갖춘 군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 정치까지 하게 돼서 저는 이제 대단히 잘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군 출신으로서 이제 이 국방 문제에 대해서 또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제 코로나 19 사건과 같이 이제 사회적 재난들이 많이 그렇죠.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게 기후 변화로 인한 실제적으로 이 재난이 저는 이대로 가면은 20, 30년 내에 코로나 19에 수백 배 달하는 그런 또 재난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자기 전문성과 동시에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의 어떤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그 노력은 또 정치인으로서 또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최 대표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명심하고 두 가지만 좀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제가 전역을 작년 4월 17일 날 했습니다. 딱 네. 1년 전이죠. 전역하니까 모 대기업에서 와서 일을 좀 해달라고 제의가 왔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는 그걸 거부하고. 이거 단가가 안 맞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 전역 후에도 네. 국가 안위와 이런 걸 위해서 하겠다고 그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가감히 거부하고 유튜브에 도전을 했습니다. 손자병법의 지혜를 많은 분과 나누면서 안보에 대한 생각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손자병법을 도전을 했죠. 구독자는 많나요? 예, 구독자가 의외로 많아졌고 또 일부는 군부대나 이런 데서는 그걸 그 시청각 감독용으로도 쓴다고 하고 반응이 좋아서 SBS, CNBC에서 경제인을 위한 손자병법을 또 만들어 달래 해서 인문학 특강을 경제인을 위해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의 그 지혜와 안보에 대한 생각을 공유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말씀했듯이 이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호 법안을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안보를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동안은 안보는 전쟁을 막고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하는 그쪽 전쟁에 대한 포커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안보를 좀 더 확장해서 포괄 안보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지진 같은 재난, 또 여러 가지 그 사이버 공격, 뭐 또는 테러, 뭐 이런 각종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평상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잖아요. 생업을 위협하고 있죠. 이런 분야까지 안보를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나면 국가가 총격전 체제로 합니다. 그런 것 같이 평상시 이런 것도 확대해서 비상 기획 체계를 좀 보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국회를 가면은 좀 더 평상시 전시의 평화뿐만 아니라 안전뿐만 아니라 평시 안전까지도 안보적으로 국가 총력전 체제로 대비하는 그런 법안들을 보강을 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도 뭐 저도 그 안보 개념을 우리 김병주 당선자께서는 이제 범위를 넓히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안보와 관련된 법안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학회도 안보 형사법 학회도 있고 안보 학회도 있고 관련되는 아까 사이버 그 안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포괄해서 진행을 연구도 하고 법안 마련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선자께서 이제 그 현역에서 계셨다가 이제 국회로 들어가서는 새로운 형태의 이 안보 개념과 군에서의 어떤 경험을 충분히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강원도에서 쭉 자라셨고 강원도가 고향이시니까 이 강원도의 현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지금 강원도의 국회의원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원도와 관련된 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잘 화합을 잘 하셔가지고 어떤 안보 문제와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비례대표시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사실 비례대표더라도 안보 분야에 좀 집중하면서 특히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는 같이 이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풀어가려고 힘을 보태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의 이슈에 대해서 저는 아주 관심이 많죠. 특히 이쪽 영동 지역에서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남북 오늘 얘기했듯이 동해 북부선 개통을 빨리 땡기는 것. 그리고 그것만 돼서는 안 되죠. 이 영동 지역은 사실은 그동안은 관광의 어떤 그것만 있었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이중으로 갖고 두 개축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게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물류센터와 연관돼서
그 북부선, 동해 북부선이 물류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경 지역, 저쪽 고성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평화 시대가 오는 걸 대비해서 각종 그 지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이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들어가셔서 뭐 특위라든가 소위에서 일을 하실 텐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뭐 먼저 국방위는 그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그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분야니까요. 그러면서도 뭐 겸직을 한다면은 정보위라든가 이런 데도 갖고 나머지 또 위원회와 협의해서 이쪽 영동 지역의 이 현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